지긋지긋한 무좀을 정복하고 싶다면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육아하는 엄마 약사 은희 약사입니다. 무좀. 왠지 내 발에는 없어야 할 것 같은 단어죠. 무좀이 있다고 하면 지저분해 보일까봐 괜히 창피하고 말하기 부끄럽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무좀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재발도 쉽고 전염이 잘 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무좀에 걸렸다는 게 어떻게 믿겨지시나요? 무좀 그거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기에 잡으면 물 한 바가지로도 끌 수 있는 불이지만 그냥 두면 아무리 들이부어도 꺼지지 않는 게 바로 무좀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발뒤꿈치 각질 때문에 매일매일 각질 제거를 해도 쌓이고 해도 쌓이는 그런 분들 10중 8구는 무좀입니다. 굳은 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도 무좀입니다. 무좀의 종류. 무좀이라는 건 곰팡이에 감염되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인데요. 이놈의 곰팡이균이 각질층에 침투해서 각질의 영양분을 먹고 살게 되는데 그중 70% 이상이 발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발무좀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겠습니다. 발무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간형. 바로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형태의 발무좀이에요. 발가락 사이에 허물이 벗겨지고 가려움까지 동반하는 무좀인데요. 발가락 사이는 좁은 데다가 양말 신고 거기다가 운동화 아니면 장화, 구두 같은 것을 신게 되면 통풍이라고는 전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무좀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수포형. 발에 군데군데 수포성 물집이 잡히고 아프고 또 가려운 무좀입니다. 세 번째, 각화형. 발 뒤꿈치나 발바닥 전체가 하얗게 변하면서 각질이 생기는 두터워지는 무좀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다르게 통증이나 가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좀인지 그냥 각질이 두꺼워진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각질이라면 제거가 되겠지만 무좀이라면 약물 치료 없이는 완벽한 제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여름철 예쁜 샌들 신기 꺼려지는 여성분들 내 발이 무좀은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좀약, 먹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곰팡이균 치료제는 간독성이 크기 때문에 무좀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발생 부위가 손발톱이라던가 혹은 피부 전체에 넓게 퍼져 있다면 먹는 약을 쓰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발무좀에는 바르는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르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 권해드리는 성분은 바로 테르비나핀입니다. 약국 가셔서 저 무좀약 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 성분의 연고를 구매하게 되시는데요. 이 성분은 곰팡이균 치료제 중에서도 발무좀에 특히 잘 듣기 때문에 발무좀 연고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각질이 더 괴로운지 가려움증이 더 괴로운지 그런 증상에 따라서 권해드리는 제품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고 사용기간.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낮으로 한 달 이상 바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장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되냐고요? 연고를 사서 발라보시면 처음 며칠 만에 바로 깨끗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발을 보고 아, 나 벌써 다 나았구나 하면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건 발바닥 겉표면 각질의 무좀균만 사라진 것이고 내 발의 두꺼운 각질층 그 속에 살아있는 무좀균은 아직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포자를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안 지나서 다시 각질이 올라오고 가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몇 번 사용해서 괜찮아졌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끈기를 갖고 쓰셔야 되는데요. 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한 달, 심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연고 말고 원스 제품들 그건 정말 한 번만 바르면 끝인 건가? 일반 무좀 연고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을 해줘야 되지만 원스 제품은 이렇게 매일 사용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2-3주 정도 동안 해결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원스 제품의 약효가 지속되는 거는 2주에서 3주 정도라는 말씀. 원스 제품들은 손발톱에는 해당이 안 되고 피부 무좀일 경우에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적어도 한 달은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 은희 약사는 원스 제품이더라도 적어도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번 이상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좀약의 종류는 사실 정말 다양하지만 일반 연고가 아닌 원스 제품들은 많이들 찾진 않으시더라고요. 매일 쓰는 연고는
약국에서는 사용하다 깜빡하기 쉽상이다 보니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스 제품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원스 제품들이 나오지만 저희 약국에는 두 가지의 제품이 있고요. 이 두 가지 회사 제품을 비교해본 결과 더 괜찮다고 판단이 선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위해 저희 약국에서 하나를 갖고 왔어요. 바로 이거. 티어실 원스인데요. 이걸 바르게 되면 실리콘 필름막을 형성해줘서 장시간 동안 약성분이 그 각질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 필름막이 해주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가려움증을 동반한 무좀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긁다 보면 진물이 나고 피가 나면서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에 실리콘 필름막이 더해지다 보니 상처 치유도 볼 수 있는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원스 제품이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닌 유명한 타사 제품을 보면은 실리콘이 아닌 아크릴 필름막을 형성하는데요. 실리콘막이 아크릴막보다 약물 투과가 11배나 더 잘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실리콘막은 두꺼운 각질층으로 약물이 빠르게 깊숙이 도달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해줍니다. 더 낮은 가격에 양도 좀 더 많이 들어있는 티어실 원스는 가성비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좀 더 똑똑한 소비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용법. 우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 없이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발바닥으로부터 1.5cm 높이까지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발꿈치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좀 발병 부위가 발가락에는 없고 발바닥에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발가락까지, 내가 없는 부분까지 발 전체 다 발라주시는 게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발라주면서 1, 2분 정도 발라준 걸 말린 다음에 24시간 동안 발을 씻지 않기로 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하면 연고 매일매일 바르는 거 그거 2, 3주 동안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간편하네요. 이렇게 약국에서 구매하는 무좀 연고 외에 민간요법에 되게 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빙초산이나 식초에 발을 오랫동안 담가서 각질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각질이 다 떨어져서 깨끗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노출된 부위로 피, 진물이 나면서 2차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요법은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여름이 되면 날은 더욱더 습해지면서 무좀균이 활발해지는 그런 계절이 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발이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잘 관리하고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질을 여기저기 떨어뜨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깨끗한 발을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이상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약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발도 깨끗해지겠지? 창피하다. 괜히 말했나?